자, 23번. 24년 3월이죠. 2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32번까지고 3, 4, 5, 6, 7, 8까지는 이번 주 주말, 다음 주 주중이 마지막 25년 3월이죠. 31번부터. 와, 근데 뭐 줄린다는 얘기는 없었니? 그냥 강행하겠다. 와, 평소보다 양이 좀 많은데. 양명고 치고는. 오케이. 가봅시다. 자, 23번은 기업이라는 소재와 공감에 대한 어떤 다양한 해석.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해석이 소재로 쓰였다라는 건 결국 꼭 하나의 방향 쪽으로만 이루어지진 않았다. 그래서 different라는 단어가 원래 다른이라는 사전적 의미도 있지만 다양한의 뜻도 있죠. various 의미에. 다양한 어떤 해석들, 공감이라는 거에 의해서. 다양한 관점들, 공감이라는 거에 사업에 있어서. 자, 이 내용을 좀 보셔야죠. 기업에서 공감은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이긴 해. 공감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은 근데 기업마다 다양하다. 즉 꼭 중요하다고 볼 수만은 없는 기업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공감이라는 것은 종종 is listed. 우리가 목록화되다라는 건 등재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종종 등재되어 있습니다. 뭐로서 등재되어 있냐? 동격 전치사이기 때문에 얘들아 지금부터 공감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서 말하겠다는 거야. 그게 이제 one of the most desired skills가 되겠죠. one of 복수명사 말이야.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바람직한 기술들 중 하나로서 공감이 여겨지기도 하죠. 등재되죠. 어디 안에서 in employer, 고용주나 employee, 직원이나 그치 사장이나 직원이나 공감이라는 건 필요해 라는 기술로서 보통 생각이 되죠. although냐 despite냐는 접속사니까 전치사니까 명사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전치사 명사가 나와요. 그리고 그 specifying에 대한 목적으로서 what절로서 끝나버립니다. 아니 잠깐만 명사도 아니고 절도 아닐 땐 뭘로 보자? 절이라고 보자. 무슨 말이야? 아니 절도 안 나왔고 명사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치사 접속사 문제는 명사가 없으면 그냥 다 접속사입니다. 이 얘기까지 얘기하자면 뭐 이런 거 있죠. 접속사절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첫째, 이렇게 깔끔하게 주어 동사가 나오면 감사하겠지, 그지? 근데 접속사절에 있는 주어는 똑같으면 생략, 동사의 시제 같으면 분사구문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 분사구문이 이제 ing로 나타낼 수 있고 pp로도 나타낼 수 있어. 근데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ing가 빙이 돼버리면 비동사의 ing가 되면 비동사 뒤에 나올 수 있는 보어인 형용사 명사나 일형식 동사의 비동사 같은 경우는 전치사 명사, 부사, 단어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게다가 뭐가 빙이 생략이 돼버리면 접속사 뒤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절, 분사구문의 ing, pp. 근데 그 ing 뒤에 빙이 돼버려서 빙이 생략까지 돼버리면 접속사 뒤에 남아있는 건 형용사나 명사, 전명구나 부사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니네가 보고 계신 이 without ing는 뭐야? 전치사 명사잖아. 그럼 첫째 명사가 아니니 뭐라 보자? 접속사로 보는 게 맞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접속사로 파생될 수 있는 게 단순 주어 동사 말고도 분사구문이 있고요. 분사 말고도 이 분사가 빙이 돼버리면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애들, 그 빙이 생략돼버리면 빙 없이 얘네들만 나올 수 있다. 누구 뒤에? 접속사 뒤에. 니네가 보고 계신 게 바로 그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하지 않은 채에도 불구하고 specifying, 뭔가 구체화시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what is meant by the empathy? 이 공감이라는 것에 의해서 의미되어지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을지라도 직원이나 뭐 사장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기술들 중 하나가 뭐다? 공감이라고 알려져 있다. 등재돼 있다. 모르긴 몰라도 although 절, despite 요 절 구 뒤에는 확실하게 요 바람직한 기술의 반대적 속성의 얘기만 잘 들어가면 되니까 요 박스 친 부분은 빈칸으로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것에 대해 정의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공감은 좋은 걸로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장에 some이 있고요. 먼저 세 번째 문장에 others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some과 others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이 둘의 관점이 서로 어떻다? 다른 관점을 얘기해주기 위해서 쓰는 거죠. 최소한. 그지? 그래서 일부 사업체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다의 동의어 emphasize, underline. 자, 뭘 강조하고 있냐? 인지적 공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인지적 공감은 뭔데?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끝나고 컴마 ing니까 분사구문 강조하면서 뭐를? 능동수동 문제로 많이 나오죠. 분사구문은 뒤에 목적어 있는 거 보시고 능동 판단 잘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for 명사가 to 동사할 필요성. 첫째, the need라는 명사는 투부정사만의 수식어를 받는 명사입니다. 근데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주어가 뭡니까? for 명사잖아. 그지? 그래서 해석도 뭐야? 리더가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뭘 이해해더라? perspective of employees and customers. 직원이나 고객들의 관점들을 잘 리더가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지적 공감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언제요? when ing 할 때, when they ing 할 때. 아니, 분사구문 썼으면 주어가 동일할 땐 생략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negotiating이 맞겠죠. 왜? negotiating의 주어가 누구야 얘들아? 리더가 돼야 되겠지. 리더가 협상할 때 뭐 거래를 협상하거나 making decision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할 때에 그때 고객과 어떤 직원들의 관점들을 잘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게 바로 뭐다? 인지적 공감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또 다른 회사들은 또 이런 걸 강조합니다. 뭐? affective empathy.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점은 뭡니까? 인지적 공감을 하는 회사와 애정적, 정서적 공감을 하는 회사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즉 정서적 공감, 그게 empathic concern이라는 단어인데 concern이라는 단어가 이제 관심, 우려 이런 단어들이 있어. 이런 공감적 관심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럼 승준이가 엊그저께 질문한 게 여기에서 나온 단어야? 벌써 예습을 했었구나. 그럼 그 공감적 감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뭐 하면서? 역시나 분사구문,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끝나고요. 분사구문이 나오고 있죠. 강조하면서 무슨 ability도 아까 the need처럼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입니다. of a reader, 리더의 능력, 뭐 하는 능력? to gain trust from the employees and the customers. 직원들이나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고자 하는 그런 능력을 강조하면서 by ing는 항상 뭐 할 때 쓰는 말? 방법 얘기할 때 쓰는 말. 오케이? 어떤 방법으로? treating them. 트리팅의 행위자가 누구야? 주어가 누구야? 리더잖아. 리더가 다룸으로써. 그러면 them 나와야 돼. themselves 나와야 돼. themselves 나와버리면 리더가 되는 꼴이죠. 그러니까 누구? 소비자들과 직원들이 되겠지. 소비자들과 직원을 다룸으로써 뭐와 함께? 진정한 concern and compassion, 연민. 우려와 어떤 연민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다룸으로써 리더가 가져야 될 이런 공감적 능력을 강조하면서 이런 어떤 정서적 공감적 관심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인지적 공감과 그럼 니네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차등을 두셔야 돼. 그지? 그러니까 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야 얘들아? 이거죠. 이 두 대상의 직원들과 고객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내가 소비자라면 지금 이런 우리 회사한테 어떤 감정을 내가 가질까?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협상을 할 때 고객을 먼저 우선시해서 생각하면서 인지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두 번째는 뭡니까? 정서적은 신뢰 쌓기가 핵심인 거야. 오케이? 얘도 신뢰 쌓지 않아요? 쌓는데 핵심은 뭐야? 내가 거래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얘를 먼저 생각한다는 게 핵심이야. 그렇다고 신뢰를 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리더가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고객들이 이렇게, 직원들이 이렇겠지 하고 생각하는 관점이 인지적 관점. 이건 아예 그냥 누구한테 뛰어드는 거야. 직원들과 고객들한테 직접 뛰어들어서 신뢰를 쌓는 거야. 똑같은 어디 서비스 센터더라도 똑같은 지점에 또 저기더라도 누구한테 가는 게 더 낫겠지. 이런 정서적인 신뢰를 쌓는 것이
두 번째 정서적 공감이다. 그 차이만 잘 인지해 두시고요. 다음 문장. 그러니 누군가가 컨설턴트, 어떤 자문을 하는 사람이 컨설턴트가 주장을 할 때 데디아라고 뭐라고 주장할 때 성공적인 기업은 좌절시킨다, 촉진시킨다, 공감을 방금 얘기했던 거죠. 이렇게 주장했을 때 what that 요거 해석 잘 하셔야 돼. 그것이 의미하고자 하는 것, 이 전치사 to의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what이 주어가 되셔야 돼. 본동사 어디? being은 본동사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is가 되셔야죠. 그럼 다시 성공적인 기업은 공감이라는 걸 촉진시킨다라는 것을 주장할 때에는 그것이 해석되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다? that 기업들이 should conduct, 수행해야 돼, disregard, 무시해야 돼. 뭐를? 좋은 시장의 어떤 연구조사들을 해야 되겠지.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왜? 직원들이나 고객 입장에서 보는 것이 공감이니까. 그치? 그런 시장조사. 여기서 말하는 good market research는 좋은 시장조사는 결국 누구의 관점? 직원들과 고객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In other words, 앞에서 했던 얘기 한 번 또 할게. 그러면 이 말이 어떤 말에 대한 A-인지를 판단하셔야 되니까 얘를 삽입 문제로 놔도 좋겠죠. 그죠? 다시 한번 말하면, 지금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말하면 공감적 회사는요. 이해하고 있어요. 뭐를? 필요성과 원투도 여기서 똑같이 명사로 같이 쓰이는 거야. 필요성과 요구를 뭐에 대한? 소비자들의 필요성과 어떤 욕구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한단 말입니다. 또 seeks to 하고 seeks에 s 붙은 거 보니까 understands와 병렬 구조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고, 자, 또 그 공감적 기업은 뭘 추구한다 얘들아? 충족시키기를 those needs and wants 앞에 소비자들의 욕구와 어떤 원하는 것들을 뭐 하려고? 충족시키려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empathic company다. 이 글에서 말하는, 그렇지? 공감의 기업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when some people speak of a design with empathy,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공감에 관해서 말을 할 때 what that translate to, 역시 똑같은 구조 쓰고 있네요. translate to에 뭐를 해석했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안 나왔으니까 여기까지가 명사 주어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말한 것이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다? is that 이하다. 얘가 주절의 주어가 되셔야 되겠고, 일부 사람들이 speak of design with empathy에 대한 공감에 대한 디자인을 얘기할 때 이건 참 공감의 디자인이야. 이거는 왼손잡이도 쓸 수 있고 오른손잡이도 쓸 수 니네 YBM 박인가? 니네 유니버설 디자인 아니지? 니네 이과도 보면 이과구나. 참 미안. 어쨌든 이 디자인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다 사용될 수 있는, 니네 그거 알아? 가위가 일반적으로 나온 가위들은 다 오른손잡이들을 위한 가위야. 그치? 니네 고깃집에서 니네가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기 썰 때 왼손으로 가위 쓰면 좀 어색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둘 다 쓸 수 있게 만든 가위가 공감적 가위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공감을 담은 디자인을 말하게 될 때 해석하고자 하는 건 뭐다? 바로 네디아다. 회사가 take into account, 고려했구나. 뭐를? 특정 needs and different population.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그 구체적인 욕구 같은 것들을 고려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공감의 디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해 장님, 청각장애인, 나이 드신 분들, 영어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생맹인 사람들, 기타 등등 말이야. 뭐 할 때? when ing, when ed니까 얘는 pp로 보셔야 돼. 접속사 다음에 ing냐 ed냐를 물어본다는 건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어디 뒤에? 접속사 뒤에서 ing, ed. 그러면 뒤에 목적어인 product 있는 거 보시고 능동이구나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 어떤 제품을 설계할 때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욕구들을 고려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까지 해서 마지막 문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건 다양하게 해석된다는 건 결국 뭐에 대한 해석을 얘기하는 거야? 인지적 해석과 정서적 해석. 그래서 회사에서 공감이라는 것을 다뤘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말했었던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고려를 했다. 두 번째 뭐다?
이런 소비자들의 욕구에 대한 이해가 충족한다. 그거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그걸 충족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감. 자, 24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네는 어렸을 때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부모님들이 언제 어디서나 전화해서 니네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막 그랬잖아. 그지? 내가 너네 나이 때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내 맘대로 살았어. 집에 나가면 늦게 들어오고 막 그랬어. 전화할 방법이 없죠. 어머니께서. 부모님도 요즘같이 세상이 그렇게 막 흉흉하진 않았지. 부모님도 그러려니 하고 들어올 개가 지집 찾아오듯이 잘 찾아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없었어요. 내가 뭐 나쁜 짓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이것 때문이죠. 아이들이 디지털 연결성으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치? 내가 일거수일투족 어디 있는지 막 보고해야 되고 핸드폰이라는 거 사실 우리가 SNS 보는 용도로 많이 쓰긴 하지만 보통 대다수가 그치? SNS가 뭐 카톡이나 DM 다 포함해서 근데 그거 없이 살면 생각보다 편해요. 진짜 편해요. 한번 나중에 한번 공부할 때도 그 핸드폰 감옥 그거 한번 하는 친구 많잖아요 요즘. 그지? 해보세요. 확실히 줄이긴 해야 돼. 하는 데 있어서. burdensome obligation. 이 짐이 되는 어떤 의무. 뭐에 의해서 야기되어지는 digital connectivity between kids. 아이들 사이에서 이 디지털 연결성 때문에 생기는 어떤 짐이 되는 어떤 의무성. 그런 거 있잖아. 내가 톡을 보내는데 왜 얘 일이 안 없어져? 니 톡 쓰니 참? 톡을 요즘 잘 DM 많이 쓰는 것 같아. 뭐 DM이든 톡이든 뭐가 읽음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뭐야? 그럼 이제 그걸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지? 보냈으면 빨리 답을 해야 되는 건데 왜 답을 안 해? 이런 스트레스들. 자, connected but stressed. 연결은 잘 되어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야. 다 PP야. Challenges for kids in digital era. 실제 원문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아이들의 어려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야. 디지털 시대에 아이들이 항상 연락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압박감을 느끼면 이것은 스트레스 유발이 된다. 첫 문장. 가장 prevalent problem, kids report. 아이들이 보고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만연해 놓이고 있는 문제가 바로 뭐다? that 이하다. 그들이 feel like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느낀다 이 말입니다. They need to be accessible. 언제든지 접근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느낌을 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항상 at all times. 항상 접근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접촉이 말하는 접촉을 얘기하는 거죠.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 그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게 아이들이 느끼는 문제점이 되는 거야. 니네들도 평소 뭐 당연한 것처럼 느꼈지만 지금 이걸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럴싸하죠. 그렇죠? 내가 계속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없어도 될 스트레스를 막 받게 되죠. 디지털 시대에. 그래서 because technology, 기술 자체가 항상 연결될 수 있는 것, 앞에서 말한 것을 허락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느껴요, 저항해요, 의무감을 느껴요가 되겠지. 그치? 계속 핸드폰이라는 그 압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게임하기에는 너무 나한테 좋은데 거꾸로 나한테는 뭐가 돼? 화살이 돼서 돌아오는 거야. 내가 어디 있는지 다 보고가 돼야 되고.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쉬워요. 대부분의 우리가 공감하는 것. 거기에 relate 시킨다는 건 연관 짓는 거니까 공감을 얘기해.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쉬워요. 즉, 앞에서 했던 얘기 구체화. 당신은 아마도 느낄 거예요. 똑같은 편안함? 의무감이라고 했으니까 압박감이죠. In your own life. 당신 삶 속에서의 그런 똑같은 압박감을 느낄 것이라고요. 즉, 공감하는 것. 지금 대부분 우리가 이거 다 공감하고 있잖아. 그치? 압박 말이야. It is really challenging, 어려워요, manageable, 관리할 수 있어요. 뭐 하는 거? To deal with, 다루는 거. The fact that
완전한 문장. 우리는 인간이며 우리는 always respond instantly.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항상 응답할 수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대처하기가 어려워요. 이 말인 거지. 그지? 다루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실? 우린 인간이며 우리는 항상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대처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다음. 그래서 여기 좀 더 예시를 들고 있죠. 10대나 이 트윈즈 하게 되면 이제 10대 초반, 한 10에서 12세 정도 되는 이 친구들에게는 who's still learning, 여전히 배우고 있는 the ins and outs of social interactions,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이런저런 것들, 즉 세부적인 것들, 안팎의 것들, ins and outs, 안팎의 것들을 여전히 아직도 배우고 있는 이 10대들에게는 for 명사에게는 지금 which로 받겠다는 건 얘들아 이 전치사 명사의 for 명사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거야. 그럼 누가 없어? 주절에 문장이 안 생겨버려. 그치? 지금 전치사 명사의 for 명사로 시작하고 who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수식어였으면 새로운 문장이 주절이 시작이 돼야 되니까 which로 연결하면 안 되겠죠. 바로 it's even worse. 훨씬 더 10대들에게.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핸드폰이 아닌 그냥 얼굴을 맞대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워야 될 아직도 이 10대들에게도 이 핸드폰 때문에 접촉되어 있는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건 여전히 훨씬 더 다루기가 어렵다 이거야. 10대들에게는. 아니 어른들도 힘든데. 니네는 선생님도 약간 그런 거 좀 있는 거야. 폰포비아 알아요? 폰포비아? 들어봤어요? 요즘 친구들 다 이제 문자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톡이나 DM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전화가 오면 포비아가 이제 공포증이잖아. 그러니까 전화 오면 전화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보세요라는 말 자체도 어색한 거야. 말로 하기가. 그런 지경까지 왔다고 하더라고. 요즘 삶의 현장이. 어쨌든. 그러니까 10대들에게는 아직도 그 얼굴만 떼고 상호작용을 배워야 될 나이인데 이 10대들에게는 it'가 뭐야? 앞에 있는 상황, 어떤 상황? 상호작용 배워야 돼. 전화기의 접촉 때문에 생겨나는 그 문제점들을 다루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10대들은. 여기에요. 방법이 있어요. 자, here is 명사죠. 명사. how는 the way랑 바꿔 쓸 수도 있겠죠. 이 행동이 plays out sometimes. 앞서 그런 어려운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 방식이 여기 있어요. 당신의 아이는요 문자를 해요. One of his friends. 친구들 중 한 명에게 문자를 하죠. 그리고 그 문자를 받은 친구는 doesn't text back. 답장을 하지 않아요. Right away. 즉각적으로 답장을 하지 않아요. 아까 쌤이 말한 예시. 자 이제 it's easy. 쉬워요. It's absurd. 불합리해요. 뭐가요? 당신의 아이가 to think.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불합리해요? 이 사람 doesn't want to be my friend. 내 친구가 되고 싶지 더 이상 않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가 뭐하다? 쉽다란 말이 나와주셔야 되겠죠. 그치? 지금 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기 어려운 나이의 10대들에 대한 예시가 돼야 되니까 이 사람 문자 바로 안 하는 거 보니까 내 친구 되기 싫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text again and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는 거죠. Blowing up their phone. 그들이 핸드폰이 폭파하면서 계속 보내게 된다. 이 말인 겁니다. 불나게 보낸다. 그지? 그래서 this, 이것이 앞에서 말한 그런 상호작용, 이것이 can be stress inducing.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될 수도 있으며 and even 심지어 read as 뭐로서? 공격적인 것으로서. 우리 as가 이때는 부사기 때문에 뒤에 뭐 나와야 돼? 형용사가 나와줘야 돼. 공격적인 것으로서도 읽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But 하지만 you can see. 당신은 볼 수 있어요. 뭐를? 얼마나 쉽게 동사하는지, 얼마나 쉬운지. how 다음에 얘들아 형용사 부사 둘 다 올 수 있고요. how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야 될지 부사가 나와야 될지는 뒤에 나온 요 동사에 따라서 이 형식인지 그 외 일반 동사인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시는 거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happen이란 동사는 우리가 철저한 일형식 동사입니다. 보호를 취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정답이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당신은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쉽게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스트레스 공격적으로 읽히는 거. 하지만 당신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2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계속적인 접속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유발. 24번이었고요. 29번 갑시다. 건강 습관을 수정을 위한 행동 변화와 그 관련된 기법. 그래서 behavioral approaches, 그러니까 행동적 접근이야. 어디로 가는 건강한 습관의 변형으로 가게 되는 행동적 변화. 정신적 imagery,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행동적 접근이거든. 이제 정신적으로 imagery, 상상을 해보는 거야. 효율적인 기술이다. 뭐를 위한 건강과 관련된 행동적 변화에 효과적인 어떤 기술이다. 건강 습관 개선의 행동 변화가 가장 효과적이며 마음속 이미지 기법은 다른 기법들과 함께 효과적인 행동의 수단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담배를 끊은 지가 한 거의 10년이 됐는데 참는 거지 사실상. 근데 요 멘탈 이미저리가 작용을 해요. 담배를 안 폈었을 그 시기에 대한 상상을 계속 해보는 거야. 역한 느낌. 혹시라도 이 중 계시다면 빨리 끊으셔야 돼요. 수년 동안 심리학자들은 hold가 이제 주장하다에 고수하다 주장하다 강력하게 이 믿음에 대해서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belief 다음에 대시냐 which냐 about이냐, 여기에서는 더 belief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얘는 명사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겠고 which는 불완전, that은 동격으로서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돼. 더 key to의 to가 전치사야 얘들아. 그래서 동사 원형 오면 안 돼. ing 하는 것의 핵심 이렇게 가면 되지. 부정적인 어떤 건강 습관을 다루는 것에 대한 핵심이 주어니까 동사는 is가 되셔야 되겠지. 단수기 때문에. 벌써 주어 동사 나온 거 보니까 얘는 안 되겠고 그 동사의 보어인 to change behavior인 보어까지 나왔으니까 완전한 문장이라서 which는 안 되겠고 그래서 정답 대시 동격으로서 되어야 되겠네. 다시 그럼 심리학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떤 믿음? 나쁜 건강 습관을 다루는 것의 핵심은 바로 뭐다?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치. 내가 건강 습관 중에 뭐 먹는 게 대부분 아니겠어? 먹는 거. 내가 먹는 습관을 좀 조절하려면 다른 거 먹는 걸로 바꿔야 되겠지. 그지? 건강해지려면. This, more than values and attitude. 어떤 가치나 태도 이상으로 이것이 뭔데? 행동 변화가 본동사가 필요한 자리 is the part of a personality. 어떤 성격의 일부분이 되게 되기도 합니다. 뭐가? 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떤 성격이요? 대시냐 와시냐. 이 명사 뒷자리이기 때문에 첫째 형용사 자리라는 판단부터 먼저 세우셔야 돼.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냐 접속사냐 뭐 다양한 질문의 형태들이 출제될 수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세우셔야 될 건 자리야 얘들아. 그러니까 명사 자리인지 형용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 이 세 개밖에 없거든. 내가 너네들한테 평소 수업할 때도 항상 그 세 개를 베이스로 많이 얘기하잖아. 그치? 명사, 형용사, 부사. 그래서 니네가 명사 뒷자리구나. 아, 그럼 얘를 수식해야 되는데 what은 명사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정답은 대시 되셔야 되겠죠. 관계대명사로. 어떤 성격의 부분? That is, it is to change. 바꾸기 가장 쉬운 그런 성격의 부분이 결국 뭐다? 행동 변화인 것이다. 오케이? 그렇구나. 쌤이 아까 얘기했던 섭취 습관, 뭐 예를 들어 담배 피는 거, 술 마시는 거, 다양한 어떤 먹는 습관과 같은 섭취 습관들은 are the most common health concern. 그래. 가장 건강이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지. 가장 큰 우려 중 하나지. 문장은 주어 동사 보어의 concerns의 명사로 끝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명사 뒷자리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 얘들아 거기에 are targeted 하고 본동사 써버리면 아예 될 수가 없겠지. 그치?
그래서 형용사로서 pp로 targeted, 겨냥되어 있는 뭐를 위해 행동의 어떤 변화를 향해 행동 변화를 향해 겨냥되어 있는 가장 흔한 그 건강 문제입니다. 뭐가? 섭취 습관이. 나잖아. 백날 뛰면 뭐해? 쌤이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뛰거든? 5km씩 뛰어요. 오늘도 뛰었어. 백날 뛰면 뭐해? 결국 한식 뷔페 갔습니다. 결국 오늘 점심은 한식 뷔페였어. 목적이 거기를 위한 거였어. 와이프랑 출발. 그래서 아침에 저기 어디 센텀 저 교도소 저기 돌아가지고 쫙 해서 범계역까지 갔지. 범계역까지 갔는데 배가 고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밥 먹어야지. 그럼 싸고 맛있는데 어디 있지? 한식 뷔페. 10,000원의 행복이죠. 배 터지게 먹고 왔어요. 뭐 다시지. 그러니까 섭취 습관이 가장 저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0년째 다이어트만 하고 있는 거야. 씁쓸하지 진짜. 그래도 쌤 진짜 러닝 습관 안 들였으면 나 진짜 이 몸도 유지하기 힘들었을 거야. 이러고 수업했을 거야. 자, process addiction 방금 얘기했던 좀 더 구체화하죠. 어떤 과정 중독의 행동들. 이 과정 중독은 뭐겠니 얘들아? 우리 많이 하는 일 중독.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샤퍼리즘. 이런 일 중독이나 쇼핑 중독과 같은 이런 과정 중독적 행동들은 뭐 기타 등등. for는 대표적인 자동사라서 얘들아 수동태로 쓰면 안 돼요. 선생님 그럼 for는의 pp는 왜 있는 거예요? 우리 니네 pp는 수동태라고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얘는 뭐 할 때 쓰는 장치이기도 해? 시제를 말할 때 쓰는 장치이기도 해. have pp는 또 능동이거든. 수동 아니에요. have 빈 pp가 수동이지. 그러니까 자동사에 pp가 있는 이유는 이 시제를 말할 때 쓰기 위함이지 수동을 말하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수동이 아니라 능동으로만 체크되셔야 된다는 거. fall into 어디에 빠져? 방금 얘기했던 이런 카테고리 범주에 또한 빠져들게 됩니다. 어떤 범주? 행동 변화를 위한 가장 흔한 우려가 되는 그런 범주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섭취 중독이나 일 중독, 쇼핑 중독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어디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 가장 우려가 되는 행동 변화의 범주 안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지금까지는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중독의 형태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까지. 그러면 마음속 이미지, 멘탈 이미지가 was combined, 결합됩니다. 결합된. 그럼 본동사가 있나 볼까? 여기 있잖아. 본동사 여기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까지 다 주어를 수식해는 수식어가 돼야 되는데 was, BPP는 수동태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동사가 돼야 되니까 수식어만 나와주셔야 되겠죠. 뭐와 결합된? 어떤 암시의 힘과 함께 결합된 정신적 이미지, 암시. 너는 원래 담배를 피던 사람이 아니야. 너 담배 피면 역한 사람이야. 이런 어떤 암시와 함께 결합된 이런 마음속 이미지들이 taken up, was taken up, 차지가 되어질 거야. 뭐로써? As the premise of behavior medicine. 행동의학의 어떤 전제 조건으로 뭐가? 얘가 마음속 이미지가 받아들여지고 있어.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뭐 하는 걸? 바꾸는 걸. 원형도 되지만 투부정사도 된다는 거. 목적격 보어 특징. help의 목적격 보어 특징이죠. 사람들이 뭐 하도록? change negative health behavior into positive behaviors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행동의 어떤 행동 양식들을 바꾸도록 도움을 주는 거야. 뭐로? 긍정적인 행동의 양식으로. 그렇지? 난 담배 피던 사람이 아니야. 난 담배 피면 토할 것 같은 냄새가 나. 뭐 하면서 스스로 암시를 하는 정신적 이미지가 도움이 된다. 행동 바꾸는데. 그러니까 앞에 문제점은 뭐야? 섭취 습관이든 과정의 어떤 습관이든 간에 행동 양식으로 바꿔야 될 가장 중요한 습관들 중 하나다. 그런데 그 습관 어떻게 바꾸면 된다? 멘탈 이미저리로 바꾸면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비록 멘탈 이미저리의 기술이 만으로는 will not produce changes. 변화를 만들 수는
없을지라도 뭐 하게 되면 사용되어질 때, 사용할 때 alongside other behaviors 다른 행동의 변화, 유지, 전략 여태까지 말한 게 바꾸자니까 그치? 모디피케이션이 맞겠죠. 다른 행동의 수정 전략들과 함께 사용되어졌을 때 뭐가 이 기술이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겠죠. 사용되어졌을 때 그리고 coping strategies 그에 따른 대응 전략도 함께 사용되어졌을 때에 행동적 변화는 have proved 입증되어 왔습니다. 뭐로써? 얘가 또 prove가 이형식 동사 아니겠니? 그래서 보어가 나와 주셔야 됩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효율적이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멘탈 이미저리를 갖고는 안 되고 이걸로 플러스 뭐와 함께 따라줘야 돼? 다른 행동 변화의 어떤 기법들이나 그에 따른 대응 전략. 내가 담배를 진짜 피고 싶었을 때 뭐 껌을 대신 씹는다든지 혹은 뭐 군것질을 한다든지 뭐 이런 다른 행동 전략과 함께 사용하면서 변화를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다. 자, 그래서 마무리. 그래서 what이냐 대시냐 또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what mental imagery does is 하고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여기에 뭐가 없어요 얘들아? mental imagery does의 목적어가 없죠. 불완전한 문장. what이 되셔야 되겠네. mental imagery가 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 하는 것이다? to 부정사가 생략되는 거야. 강화시키는 것이다. 뭐를? 새로운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 문장 구조 잠깐 볼게. 어법 때문에 그러거든. 지금 절이 포함된 주어가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의 보호를 사용하게 됐을 때 이때 to는 생략도 가능하게 되면서 비동사 다음에 보호를 동사 원형으로 쓰게 되는 이상한 모양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는 같이 쓸 수 없거든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뭐야? 투부정사인 거야. to가 없더라도. 알겠지? 없더라도 투부정사인 거야.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 것은 바로 동사 원형하는 것이다. 지금 보시고 계신 모양이 투부정사의 to가 생략된 모양이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g는 안 된다. 그래서 정신적 이미지가 행하는 것은 바로 뭐 하는 것이다? 행동, 바람직한 새로운 어떤 행동을 강화시키는 것이 멘탈 이미저리의 특징이었다. 즉, 그 이미지에 반복되고 있는 사용이 주어 reinforces, 강화시키는 것이다. 약화시키는 게 아니지. 뭐를? 바람직한 행동을 좀 더 강하게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강하게, 좀 더 강하게 바람직한 행동들을 더 강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뭐가? 이미지의 반복적 사용이 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멘탈 이미저리가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좀만 쉬었다가 30, 31, 32는 다음 시간에 좀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좀만 쉽시다. 지금 했던 것 중에서 질문 있는 거 있으면 지금 가지고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뭐 한 번쯤에 그 짧은 사랑의 경험,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본 그런 경험 뭐 있으면 좋습니다. 고등학교 왜? 쌤은 없었으니까. 쌤은 와이프가 안 보겠지? 고등학교 때 짝사랑하던 쌤이 락밴드를 했었어 얘들아. 락밴드를 했었어. 쌤 보컬이었어. 보컬. 쌤이 네? 가. 너 문제 풀었어 안 풀었어? 지금까지 문제. 너 주말까지 다 풀어와. 정색하고 얘기할 거야. 알았어? 다 풀어와. 나경이도 다 풀어와. 알겠지? 문제 다 풀었어? 잘하고 있어. 2차 문제 오늘 준 것까지 다 풀어. 알겠지? 그리고 가서 이제 더 이상 오지 않고 우리 저기 선생님한테 조교쌤한테 검사 맞고 끝내라고 해. 쌤이 보컬도 했었는데 그때 선생님 선배 밴드들이 있었는데 선배 밴드의 그 보컬 선배는 되게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와, 그래서 팬레터가 올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
근데 팬레터라고 하면 좀 그렇지. 공연 끝나고 나서 호감을 보인 여성의 이성 편지를 3통 받아봤어. 3통. 나도 받아봤어. 한 통은 진짜 무슨 공연 평론가 그냥 공연을 평한 편지였어. 뭐 보컬이 좋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2통은 이제 어디서 만나자. 만나자. 그때는 좀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핸드폰 시절이 초창기였기 때문에 없는 친구, 내가 없었어. 핸드폰이 삐삐라는 거 모르죠. 아무튼 됐어. 그래서 뭘 들고 있어서 어디 중앙서점 앞에서 만나기로 뭐 이런 게 있어. 만남의 장소도 꼭 있잖아. 안양도 있고 뭐 범계역 어디서 만나자 뭐 이런 거 있어. 그래서 그때 뭐였더라, 꽃을 들고 있기로 했었나? 중앙서점 앞에서 꽃을 들고 있기로, 몇 시까지 만나기로 기다리겠다고 편지가 왔었어.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도 연애를 해가지고 그 불란서 안경점, 충남 홍성에 아직도 있어. 불란서 안경점이라는 데가 있어. 거기서 이렇게 보면 이제 저 길 건너에 중앙서점이 보였단 말이야. 꽃을 들고 있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나도 나쁜 사람이지. 그럼 만나기로 했으면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보고 이제 나도 이제 얼굴을 보고 했겠지, 그지? 얼굴을 보고 냅다 도망쳤어. 그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랬었습니다. 공연은 저기서 했었어. 뭐 이렇게 그 어떤 청소년 수련관 같은 데 있잖아. 그런 데 빌려가지고 여고 피켓 들고 광고, 그 어디에서 공연한다는 거 이제 우리 밴드부들이 그 피켓 들고 여고에 입성하면 안 돼요. 들어가면 여대처럼. 우리는 넷이 들어갔죠. 선생님들 도망 다니면서 졸라 뛰어다녔죠. 그러면 이제 여자애들이 와 그러지. 복도에서 막 졸라 뛰어다니면서 막 홍성군 청소년 수련관 뭐 몇 시 뭐 공연 물어보세요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뛰어. 선생님이 저기서 막 야 거기 안 서 이 새끼야 거기 오세요. 그러면 여자애들이 와 그러면서 막 이제 개 재밌었지 그때. 뭐하다 여기까지 왔니? 연애. 연애. 그래서 쌤은 고등학교 때 연애를 해본 적 없어. 그 여고에 한은미라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아직도 기억나. 짝사랑하다 끝났지. 하지마 연애. 자 빨리 가자. 30번 31 32번 자기 앞가림 잘하자. 여기서 내가 앞가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진짜 알고 싶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내가 진짜 앞가림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진짜 알고 싶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엄마한테 물어보면 돼. 엄마한테 물어보면 돼. 근데 엄마한테 물어봐서 궁금해서 엄마한테 물어볼 수 있다?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그래도 꽤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방금 엄마한테 물어보면 돼 라고 했을 때 엄마 아휴 됐다. 그러면 앞가림 못하고 있는 거야. 알았어? 아유 물어봤자 엄마가 뭐 이렇게 대답하겠지라고 예측이 된다? 그럼 앞가림 못하고 계신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30번. 자녀의 감정의 사회화에서 부모의 주된 역할. 중요하죠. 피보털은 이제 중추적인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중요한 역할, 부모의 중요한 역할, 뭐에? 아이의 감정 사회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이거 진짜 중요한 지문이거든. 이거 문장 어려운 문장 하나 있으니까 어법적으로 좀 잘 판단해 주시고, 부모의 어떤 영향력, 아이들에게 영향력, 뭐로서? 주요 사회화 어떤 에이전트, 그 주체로서의 영향력. 다른 사람들로 배우는 감정의 사회화는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데 결국 부모는 주된 사회화의 주체이다. 니네들이 아무리 밖에서 친구 만나고 매체를 통해서 뭔가를 접하고 다 노출이 되더라도 그래도 사회화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는 바로 누구다? 부모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글의 내용이거든. 그래서 감정사회화라는 것은 learning from A about emotions and how to deal with them. 여기까지가 짝대기 앞에 있는 감정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뭐에 관해서? 감정에 대해서 배우는 것. 두 번째,
다루는 방법, 그 감정들을 다루는 방법 같은 것들을 배우는 감정사회화는 start, 얘가 본동사죠. 인생의 초기 단계에서 시작이 되며 start와의 병렬 구조는 place가 돼야 될 거예요. 이렇게 and 다음에 동사 모양은 항상 앞에 어떤 동사와 병렬인지 생각해 두셔야 돼요. 또 감정사회화는 역할을 합니다. and 다음에 동사를 바로 썼다는 건 주어를 계속 앞에 있었던 주어를 계속 이어서 쓰겠다는 거죠. 어떤 역할? 기초적인, 기본적인 산만하게 하는 역할. 당연히 근본적인 역할이죠. 감정의 어떤 규제 발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가? 타인으로부터 배우는 감정에 대한 어떤 학습인 감정사회화가 나중 니네가 사회 나가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까 쌤이 폰포비아에 대한 것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것도 사회적 현상입니다. 전화를 하는 것에 대한 좀 불편함 이런 것들이 이제 폰포비아의 특징들이잖아.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비록 추가적인 가족의 영향력, 예를 들면 동료, 친구들이나 매체와 같은 이런 가족 외의 영향력들이 본동사가 필요한 자리죠. 왜? 접속사의 주어의 동사가 필요한 자리잖아. ing는 본동사가 될 수 없죠. gain in importance, 중요성을 언제? during adolescence, 청소년기 동안의 중요성을 얻고 있겠지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동료들이나 매체 같은 것들도 니네가 감정의 사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로? 자, 여기에서의 얼도절의 특징은 앞에 있었던 절의 특징과 뒤에 있는 주절의 특징에 무슨 관계? 상반된 관계의 특징을 봐줘야 하니까 물론 이런 동료들이나 매체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요 두 개의 상반된 소재를 가지고 특징을 잡으셔야 되니까 그렇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해요 라는 말이 나와줘야 되니까 얘가 프라이머리로 정답이 되셔야 되겠죠. 주요 사회적 주체가 되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더 중요하다. 그럼 요 3번 문장의 예시는 뭐에 대한 예시가 돼야 되겠어? 부모의 사회화, 감정사회화의 주된 주체로서의 예시가 나와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들의 어떤 반응은 여기서부터 이제 they, them, their 누군지를 잘 보셔야 돼. 10대들인지 부모들인지 그걸 잘 보셔야 돼. 부모들의 반응, 즉 to emotional situation, 상황에, 감정 상황에 대한 부모들의 반응이 역할을 합니다. 무슨 역할? 롤모델의 역할이에요. 본보기라고 하죠. 롤모델은 본보기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For, 뭐에 대한? Emotion regulation, 감정 규제에 대한 어떤 본보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뭘 증대시키면서 문장 끝나고 나온 ing, 분사구문이죠. The likelihood는 명사, 가능성을 증대시키면서 The likelihood의 위치의 수식어, 즉 명사 뒤에 형용사 자리니까 위치는 불완전, that은 완전 구조 문장이 나와주셔야겠죠. 관계대명사, 동격말이야. 그들의 아이들이 보여줘 똑같은 반대의 어떤 반응들은 in comparable situation, 비슷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똑같은 상황을 보여줄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왜? 여태까지 부모가 프라이머리한 소셜 에이전트라고 했으니까, 소셜리제이션 에이전트라고 했으니까 부모가 반응한 거에 어떤 반응? 똑같은 반응을 보여줄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게 되면서 이렇게 분사구문화 시키면 됩니다. 선생님 아버지도 운전을 되게 오래 하셨거든? 트럭 운전수시는데 이렇게 트럭 말고 이제 개인으로 끌고 다니는 승용차의 앞자리에 항상 내가 탔었어. 왠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보통 타셔야, 지금 내 와이프가 내 옆자리 타고 있는데 그때는 내가 왜 앞자리 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맨날 앞자리 탔어. 커서 그랬나? 아무튼 앞자리 탔는데 앞자리 타면 이제 아버지 운전 습관을 바로 직관할 수 있잖아. 보면 이제 첫째, 아버지는 운전을 하시면서 담배를 태우셨고, 둘째, 조금 이제 운전을 못하는 사람, 좀 이상하게 하는 사람 보면 바로 이제 크락션부터 나가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다 앉아 있는 곳에서 험한 말을 좀 하셨어. 근데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조차도 안 했어. 그냥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는데, 자,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모의 행동이, 반응들의 times, 시기에. 그것 때문에 와이프한테도 엄청 혼났어.
그 얘기 듣고 내가 윤종신이 옛날에 자기 아들 윤종신 아니다. 저기 지석진 아시죠? 그 얘기 들으셨어요? 지석진이 자기 애기 카시트에 뒤에 태우고 운전을 하는데 막 자기도 막 이제 막 험한 말이 막 나왔대. 막 이제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막 가족, 그러니까 그 욕을 듣는 건 결국 가족이잖아. 그지? 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막 욕을 하고 막 그랬대. 근데 이제 처음엔 이제 그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였는데 나중에 자기 자식이 뭐 예를 들어 뭐 정규야 오늘 뭐 어때?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자식 앞에서 애교를 떨고 있는데 갑자기 자식이 자기 얼굴을 보면서 띠바 이러더래. 띠바 이러더래. 그때 이후로 자기가 이제 얘가 내 말을 배우는구나. 그걸 그때 알고 그때부터 끊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쌤도 그거 듣고 운전할 때 하지 말아야지. 쌤도 욱하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욱하는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결국 부모가 이제 주체가 되는 것이다. 시기에 부모의 행동, 어떤 시기? times라는 명사 뒤에 관계부사 when이 붙었죠. 그들의 아이들이 직면에 facing이 되려면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바로 나와야 되고 faced가 나오려면 전치사 명사, with 명사랑 같이 써야 되니까 with 명사 있는 거 보시고 faced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신들의 부모가, 그러니까 그들 부모의 자식들이 뭐에 직면했을 때 감정의 난관, 어려움에 직면했을 시기에 부모의 행동이 또한 영향을 준다. 뭐의 감정 규제 발달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는 부모들의 행동. 오케이? 그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거 갖고 울어. 이런 말 있잖아. 그치?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자식이 어려워서 울고 있는데 그거 갖고 한 부모의 행동이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줘요. 이게 일반화겠죠? 좀 더 객관적인 얘기가, 구체적인 얘기가 밑에 있습니다. 뭐뭐이지만 직접적인 수딩ing, 위로나 이런 지시적인 어떤 가이던스, 안내 같은 것들이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직접적 위로나 지시적 안내 같은 것들이 are, A and B는 복수 취급입니다. are 맞게 쓰인 거죠. are beneficial, 이득이 되겠죠. for younger children, 좀 더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득이 돼 그게. 진우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하지 마. 유진이 너 그거 하지 마. 연우는 너 그런 거 하지 마. 안 돼. 이렇게 해. 애기 땐 그게 도움이 돼. 그치?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별이 되는 나이니까. 근데 그런 게 좋지만 즉 직접적인 위로나 안내 같은 것들이 둘 다가 intrude on, 방해할 수 있어요? cultivate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작할 수 있다는 얘기는 좀 더 장려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whereas 절과 주절의 내용이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직접적 위로나 지시적 안내 같은 것들이 도움이 돼. beneficial 하지만 플러스 하지만 마이너스 할지도 몰라요가 나와줘야지. whereas 때문에. 그치? 그래서 장려하다는 아니고 introduce이 맞겠죠. 10대들의 자율성에 대한 어떤 노력을 뭐 할지 몰라? 방해할지 몰라. 직접적 위로가 아기 때 땐 beneficial 하겠지. 근데 이게 10대 때 청소년기 들어가면 그치? 니네도 느끼지? 니네도 중학교 때 중2병 걸렸을 때 엄마 아빠 말 괜히 듣기 싫어가지고 그치? 막 틱틱대고 막 그러잖아. 요즘 우리 아들이 그래 지금. 그래서 아침에는 조용히 난 밥만 해주고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핸드폰도 안 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잘 갔다 와. 어가 뭐야 이씨 아침에 이씨. 하고 발로 알죠? 그 발로 문 스토퍼 탁 하고 탁 뒤로 쿨하게 가는 그 중2병. 다시 따라서 결론 짓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직접적 지시라는 게 어렸을 땐 도움이 되지만 이게 나이가 들어서 10대 때 정서 발달 때는 방해가 될 수 있어. 그 결론이 나와 주셔야죠. 10대들이 요거 잘 봐야 돼. 문장은 좀 복잡해. 10대들이 might pull away from 뭔가로부터 멀어질지 몰라. 10대들이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turn toward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공통 목적어를 누구로 쓰고 있는 거야? 얘로 쓰고 있는 거야. 부모로부터 멀어질지 몰라. 부모 쪽으로 가기보다는 돌기보다는 부모로부터 멀어질지 몰라. 이게 방해된다는 얘기죠. 10대들이. 근데 언제 방해돼? In times of emotional crisis. 감정적 위기 시기에 부모로부터 멀어질지 몰라.
그쪽으로, 부모 쪽으로 돌기보다는. 뭐 하지 않는다면 이중부정이죠. 부모의 행동이 adjusted, 조절되지 않는다면, 유지되지 않는다면이니까 얘가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의 특징은 뭐야? 조정이 되어야 부모 쪽으로 간다 이 말이잖아. 그치? 다시. 그러니까 10대들은 부모로부터 멀어질지 몰라요. 그쪽으로, 부모 쪽으로 돌기보다는, 부모 쪽으로 가기보다는. 어떤 시기에 감정적 위기 시기에 뭐 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행동이 조절되지 않으면 다 저기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된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내용의 조절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직접적 개입이나 지시 같은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직접적 개입이 조절되지 않으면, 않으면 멀어질 거예요. 이 문장도 어려워. 야, 첫 번째 문장의 시작이 형용사야, 얘들아. 얘는 주어가 될 수 없잖아. 그지? 그럼 형용사로 시작된 문장은 이 문장이 뭐구나? 보어구나. 좀 더 적합해. 10대들에게 있어서 좀 더 적합할 거예요. 뭐가요? 직접적? 아니, 직접적인 건 안 된다 그랬잖아. 멀어질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간접적인 지지가 10대들에게는 좀 더 적합할 거예요. 여기까지가 문장 끝. 되니? 근데 나머지는 다 수식어야. 어떤 지지요? 오브 명사. autonomous emotion. autonomous emotion regulation까지. 어떤 자율적인 어떤 감정의 규제 같은 것들에 대한 이런 간접적 지지. 그 regulation에 대한 구체적인 such as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뭘 통해서? 관심을 통해서. 뭐뿐만 아니라 인식과 non-judgmental acceptance of. 지금 in과 of의 아까 모양처럼 in과 of의 공통 목적어를 예로 쓰고 있는 거야. 10대들의 감정적 경험 안에서 10대들의 감정적 경험의 인식과 그 무비판적, 판단하지 않는 수용뿐만 아니라 10대들의 감정 경험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와 같은 그런 감정 규제의 간접적 지지가 좀 더 적합할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and 다음에 지금 뭐야? such as의 첫 번째 전치사구와 such as의 뭐? 동명사가 지금 필요한데. being available. 사용할 수 있어야 돼. 뭐 할 때? 10대들이 wants to talk. 얘기하고 싶어 할 때에 being available.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 무슨 얘기야? 얘기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 옆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부모가. 그럴 때 있단 말이야. 니네도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져서 부모님한테 함부로 얘기할 때가 있어. 서운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제 자기가 부모인 걸 망각하고 자기 자식한테 그런 얘기 들은 거 충격받아서 삐진다고 그러면 조금 너무 이상해. 말하기 싫을 때가 있어, 자식들과. 이 새끼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 섭섭해 미치겠네? 난 이 새끼랑 얘기 안 해. 막 이렇게 나갈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걔도 이제 마음이 복잡하니까 말하고 싶을 때는 말할 수 있어야 돼, 부모도. 와 같은 그런 어떤 규제, 이 자율적인 어떤 감정적 규제에 대한 어떤 간접적,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인 어떤 지지가 좀 더 10대들에게는 적합하게 될 겁니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됐어? 보어 강조, 동사, 주어의 도치된 문장이야. 문장에 주어, 동사, 보어의 형용사가 뒤에 있는 전치사, 명사구와 함께 따라가서 얘 자체가 앞으로 강조되게 돼. 그러면서 얘가 위치가 바뀌는 걸 보어 강조 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기 5부부터 어디까지? 요 마지막 내용까지는 요 간접적 지지라는 주어를 수식해주는 수식어구였다. 생각해 주시고. 그 수식어구가 원체 복잡했던 것이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마지막 문장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얘가 뭐라고? 보어라고. 전치사 명사구와 함께. 그리고 동사 주어가 이렇게 나온 거. 이게 지금 문장에 도치된 형태입니다. 보어가 강조돼서. 그러니까 간접적 지지가 10대들에게는 더 적합하다. 문장 끝. 그러면 명사인 주어로 문장이 끝났으니까 그의 수식어를 형용사로 전치사 명사로 만들어준 거야. 자율적인 감정 규제의 간접적 지지가 10대들에게는 더 적합해요. 근데 그 자율적인 감정의 규제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와 같은 through the interested in as well as awareness, non-judgmental acceptance of
10대들의 감정 경험에 대한 관심, 뭐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인식과 무비판적, 이 무비판적 수용이 뭐야?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애가 막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울어. 무슨 일이야? 친구 새끼들이 나 빼고 뭐 나를 뭐 왕따 시켰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이 뭐 그런 거 갖고 울어. 내 연기력이 너무 뛰어났니? 그럼 뭐야? 애의 감정을 아예 판단을 해버린 거지. 넌 그런 상황에서 울면 안 돼라고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걸 판단하지 않은 상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아 그랬어? 일로 와. 마음 아팠겠다. 이렇게 가야지. 그게 무비판적 수용이 되겠죠. 그렇죠? 10대 감정의 경험에 대한 어떤 인식과 무비판적 수용뿐만 아니라 10대의 감정의 경험에 대한 어떤 관심을 통해서와 같은 그런 간접적 지지가 더 좋다. 또 뭐와 같은 being available, 10대들이 얘기하고 싶을 때 곁에 있어주는 것과 같은 지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29번, 30번이 좀 길었네요. 그죠? 자, 31번. 30번은 내용은 어렵지는 않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문장의 복잡성이 워낙 복잡했기 때문에, 그 어법적인 요소 잘 체크해 두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별 내용 아닌데, 31번. 무용수의 물리적 한계 내에서의 동작. 무용수와 동작에 관련된. 뭐의 중요성? 댄서의 움직임의 중요성. 어디? 이 신체적인 한계 내에서의 그 댄서의 어떤 움직임의 중요성. 무슨 말이냐? What dancers bear in mind? Bear in mind, keep in mind. Bear in mind. 명심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댄서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게 뭐다? 신체적인 어떤 한계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무용수는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리적 한계를 잘 이해하고 그 한계 내에서 연습에 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버하지 말고, 그지? 그 자기의 한계 내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시작합니다. 자, 댄서들은 종종 push themselves. 댄서들이란 주어와 목적어 대상이 서로 같은 대상이니까 제기대명사를 써줘야 되겠죠. 자기 스스로를 밀어붙입니다. 어디까지? To the limits of their physical capabilities. 그들의 어떤 신체적 능력들에 대한 어떤 한계치들까지 그들 스스로를 밀어붙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 보면 진짜 다리 쫙쫙 찢어지는 거 장난 아니지, 그지? 우리 딸, 우리 아들이 그 태권도 학원을 되게 오래 다녔는데 그 태권도 학원에서 다리 찢기를 하는데 와, 참 안 될 것 같은 애들이 막 십자를 쫙쫙 뻗고 있대. 이게 이제 발차기를 위해서 이거 니네 해본 적 있지? 이거 십자 뻗기 막 이런 거. 그런 애들이 막 골반에 소리 났어. 이거 쫙 발이 쫙 올라가잖아, 그지? 그걸 위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이거 할 때마다 뒤에 사범님이 항상 등 눌러주잖아. 그럼 이제 태권도장 가면 이제 곡소리 납니다. 하면서 여기를 이제 유연하게 하기 위한. 어쨌든 댄서들도 이제 그런 거 하죠, 그죠? 우리 발레리나 같은 여성분들 보면 어디 바에다가 다리를 올려놓고 이 왼손이 저 오른발을 막 닫고 그러잖아, 그지? 말도 안 되는. 하지만 그 밀어붙임은 이렇게 자기의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misguided. 필자가 얘기하고 있네. 잘못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게 조건이 있죠. 만약 어떻다라면 그게 지시된 쪽이라면 어디 쪽으로? 달성하는 쪽으로, 피하는 쪽으로.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띵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줘야죠. 그렇죠? Something physically impossible.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그 무언가를 달성하는 것 쪽으로 향해져 있다면 그것은 잘못 이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ccomplishing이 맞겠죠. 자, 예를 들어, 그럼 지금까지 한 얘기에 대한 예시가 나와줘야 될 거야. 예를 들어, tall dancer with a long feet. 아주 긴 다리를 가지고 있는 키 큰 남성은 아니죠, 미안. 발이 긴 발을 가지고 있는 키 큰 댄서는 may wish to perform repetitive vertical jump. 반복적인 수직 점프를 이행하고 싶어 할지 몰라. 어디에 맞춰서? 빠른 음악에 맞추어서.
문장이 끝나고 나서 ing 나온 거니까 얘는 분사구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Pointing his feet, 그의 발의 pointing, 끝을 while in the air. 빙이 생략되어 있는 거, heis나 빙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아까 접속사 다음에 전치사 명사도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공중에 떠 있는 동안에 발을 포인팅하면서, 포인팅은 끝을 찍다야. 안 되네. 찍으면서, 발끝을 찍으면서 lowering his heels, 또 그의 어떤 heel, 이 발 뒤꿈치는 또 낮추면서 어디에 있을 때? to the floor, between jumps. 이 점프와 점프 사이에 그 바닥 쪽으로 발 뒤꿈치를 낮추면서 공중에 있는 동안은 발의 끝을 또 뾰족하게 해야 돼. 떠 있을 땐 뾰족하게 하면서 점프와 다음 점프를 할 때는 힐을 또 바닥 쪽으로 이렇게. 아무튼 어떤 특정 동작을 하고 싶어 할 때, 그치? 그때 그것은 그 발을 뾰족하게 하고 또 점프와 점프 사이에는 발의 뒤꿈치를 좀 아래로 하는 그 행동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No matter how, no matter what. 뒤에 형용사 있으면 how. 명사 있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what. 알겠니? No matter how는 however의 의미로서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그 댄서의 힘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야 돼? 발이 큰, 키 큰 댄서야. 그러니까 신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 동작은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거지. No matter how는 얘들아 부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문장이 끝나고 나서 no matter how부터 어디까지? dancer is까지가 부사로 쓰인 거야. no matter how가 정답, 형용사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도 how 뒤에 형용사, 부사가 둘 다 나올 수 있는데 형부를 결정하는 건 뒤에 있는 이 동사가 결정합니다. 다음 페이지. But, 하지만 long feet는 할 수 없는데 short-footed dancer, 이게 발이 짧은, 이런 발이 짧은 발을 가지고 있는 댄서는 may have no trouble,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 또 다른 댄서는 이제 끝난 거야. may be struggling to, 애쓸 수도 있어. 뭐? complete half turn in the air. 공중에서 반회전을 끝내고 싶어하는 것에 애를 쓰고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발 크고 작은 댄서 얘기는 끝난 겁니다. 두 번째 사례, 또 신체적 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댄서는 이 반회전하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애쓰고 있을지 몰라. 이해해라, 이해하는 것은 본동사 있는지 없는지 볼까? 쭉 가보니까 어디 있어? 본동사가 여기 있잖아. 그럼 얘 뭐? 동명사 주어로 쓰이고 있다는 거. 왜? 명령문은 그 시작하는 원형이 본동사니까. 또 다른 본동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관성을 이해하는 거, 뭐의 연관성? 빠른 턴의 속도와 alignment, 정렬, 뭐? of the body close to the rotation axis, 회전축에 가까운 그 몸의 이 정렬이라는 것 사이에 대한 연관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tells her, 그녀에게 뭘 말해준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How to accomplish her turn successfully. 그녀의 턴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말을 해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반턴 하고 싶어? 그러면 뭐에 대한 이해? 자기 몸에 대한 확실한 이해. 그 몸과 동작에 대한 확실한 연관성의 이해를 해야지만 성공적으로 뭐 할 수 있다? 달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똑같은 주제를 두 개 얘기했어. 왜? another dancer는 another는 항상 얘들아 추가 관계를 쓸 때 쓰는 말이거든. 오케이? 지금 발이 크고 작은 거에 대한 신체적 한계에 따라서 발 큰 애는 못하고 발 작은 애는 할 수 있는, 그래서 신체적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첫 예시로 얘기하고, 두 번째 예시는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또 다른 댄서는 반회전을 하고 싶어해. 그러면 뭘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동작과 회전 속도, 또 자기 몸에 대한 어떤 회전축에 대한 몸의 이해, 그 둘 사이에, 몸의 둘 사이의 관계 이해를 하는 것이 그 성공적으로 동작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녀에게 잘 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몸에 대한 동작과 몸에 대한 어떤 이해가 충분해야 된다. 그래서 앞서 말한 그 발 작고 발 큰 사람의 예시와 지금 두 번째 어떤 몸의 정렬, 회전축 이런 것들의 이해가 잘 된 댄서의 둘 다 경우에, 그럼 둘 다를 얘기하겠다는 걸 뭘 얘기하겠다는 거야? 공통점을 얘기하겠다는 거잖아.
이해하는 것과 working within, 연습하는 것, 어디 안에서? 한계, 제약 속에서. limitation의 동의어가 constraints입니다. 그 한계 속에서 연습을 하는 것이 뭐에 부과된? 본질, 자연, describe the physical law,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묘사된 실제 본질에 의해서 부과된 그런 제약 속에서 연습을 하는 것이 본동사 허락해 줍니다. 댄서가 뭐 하도록? To work efficiently, 효율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됐어요? 결국 몸에 대한 이해와 몸의 제약에 대한 이해, 동작에 대한 제약,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거다. 문장 끝나고 최소화하면서 최대화하면서 잠재적인 부상의 위험은 어떻게 해서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잘 이해했으니까. 정답은 minimizing.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문장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난 저거 잘 이해 못하겠다 하시는 건 표시해뒀다가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선생님한테 와서 또 질문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래야 내가 해석하고 또 복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오늘의 마지막 질문 3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18세 미만에 찍힌 영화들은 어른들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어린이들을 겨냥한 영화들은 어린이도 볼 수 있지만 그와 함께하는 어른들도 볼 수 있다라는, 어린이들의 어떤 소비층의 영화들은 더 많은 폭의 소비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소재거든요. 어린이 영화의 소비층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Popularity of children's films across the audiences of all ages. 모든 나이대의 어떤 관객들을 통틀어 아이들을 겨냥한 영화의 인기도. 소비, 아이들 영화의 소비가 encompass,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Audience of all ages. 모든 나이대의 청중들을 다 아우르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는 잘 탐구해 봐야 됩니다. 뭐를요? 관계성을요. 뭐와? 아이들 영화 제작과 이 소비 습관, 이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성을 잘 탐구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글 전체가 담고 있는 관계성이 이거거든요. 아이들을 겨냥한 영화와 그에 대한 어떤 소비 습관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얘가 빈칸으로 놔도 좋겠죠. 지금부터 계속 아이들 영화 얘기만 할 겁니다. 잘리니까 좀 올려볼게요. 자, children's film, 즉 아이들 영화라는 것은 암시하죠. implies. 뭘 얘기하느냐? ownership, participation by children. 아이들에 의한 참여가 아니라 아이들만이 보는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죠. 그래서 ownership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화를 소유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만 볼 수 있는 영화. 그치? 뭐 예를 들어 그들만의, 아이들만의 영화 말입니다. 그걸 소유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영화라는 것은 are supposedly made. 그냥 made. be made를 썼다라는 건 수동태로 썼다는 거. 부사 다음에 본동사를 과거동사 made를 썼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야? 능동으로 썼다는 거야. 지금 능수동 문제입니다. 수동, 능동. 뒤에 전치사 명사하고 보시고 본동사로 have been, 여기 본동사 have been consumed라고 있는 거 보셨으면 얘는 뭐가 돼야 돼, 얘들아? 수식어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능수동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엄마 본동사 여기 있으니까 본동사 PP는 안 되고 뭐 된다? 수식어로서 수식이 필요하다. PP가 되셔야 되겠네.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그 영화들이라는 건 항상 소비되어져 왔어. By audiences of all ages. 모든 나이대 청중들 말이야. 그렇지? 특히나 상업적인 어떤 영화 속에서는 특히나 모든 나이대 청중들이 다 소비하고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3번 문장은 별 얘기 아니었거든요. 그 예시가 나온 건데 그 선생님도 딸 가진 아빠로서 둘째가 딸인데 그 니네들도 그 길 지나가다가 5살짜리 여자애들 옷 입은 거 가끔씩 보다 보면 아시죠? 공주 옷 입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 나이 특입니다, 그게. 6살 되면 그 당시 사진들 보면은
죄다 어디 그 진짜 무슨 공연할 때나 입을 법한 그 공주 옷들 막 입고 돌아다니죠. 그래서 뭐죠? 처음 들어보는 공주 영화였는데 롯데시네마에서 아직도 기억나. 내 친구랑 내 친구 딸도 똑같은 나이대였어. 내 친구랑 롯데시네마 가가지고 우리는 당시 테토남이라고 자부했던 남자들이었는데 엄마들이 딸이랑 어린이날인데 좀 영화 좀 같이 보고 와. 그래서 둘이 와이프한테 떠밀려가지고 5살짜리 손 둘 다 붙잡고 난 그래도 보려고 노력을 했어. 보는데 난 이렇게 졸았지. 이렇게 조는데 내 친구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코까지 골고 있더라고. 학교야. 왜? 끔찍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애들만 보는 게 아니야. 어른들도 같이 가니까 이게 딸 둘이서 보는 영화가 아니라 어른들까지 해서 넷이서 봐야 되는 영화가 되는 거야. 그렇지? 부모까지 가면 셋이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크로스오버, 상당한 어떤 크로스오버, 왔다 갔다 하는 넘나듦, 청중들의 소비, 아이들 영화, 아이들을 겨냥한 영화에 대한 청중들의 어떤 컴포지션, 구성에 있어서의 상당한 그 넘나듦,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넘나듦이 보여줄 수 있는 거야. By the fact, 이런 사실들에 의해서. 보통 the fact는 동격 대시되는 거죠. 2007년에 11 Danish Children's and Youth Film, 요 덴마크 아이들의 그리고 이 청소년 영화, 이 청소년 영화가 이끌었습니다. 뭐를? 59%의 극장 입장 애드미션 입장에 59%를 이끌었대. 야, 극장의 절반이 아이들 영화라는 건 어마무지한 수치죠. 그죠? and 그리고 2014년에 독일의 어떤 어린이 영화는 comprise 차지했다. 7 out of the top 20 films니까 상위 20개 영화 중에서 7개를 차지한 게 독일 어린이 영화라고 하네요. 그렇죠? 이 전국의 박스 오피스에 독일에서는 그만큼을 차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에 의해서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어른들도 같이 보다 보니까 또 그런 이런 진짜 애기들 영화도 있지만 또 그런 영화 있잖아. 뭐 예를 들어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는 진짜 선생님이 물론 선생님은 3까지밖에 못 봤습니다. 3가 가장 그렇지 제일 명장이죠. 난 그거 보고 진짜 내가 저 그러니까 조금 약간 수치가 아니라고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약간 현타가 오긴 했어. 뭐냐면 내가 애니를 보고 운다고? 해서 처음으로 충격받았던 게 토이스토리 3였습니다. 진짜 내가 운 거에 충격받았고 슬프기도 했고 스토리가 워낙 요즘은 뭐 이제 5도 나온다고 하던데 5 맞나? 그 태블릿과 싸우는 진짜 그건 진짜 공감되는 스토리인 것 같아. 두 번째가 니네 혹시 봤어? 코코 봤어요? 코코? 그것도 디즈니 다 봤구나. 난 아직도 기억나. 그 캠핑 가서 애들이랑 그 노트북에다 틀어놓고 밤에 조그맣게 틀어놓고 코코를 봤는데 디즈니 영화 두 번째 운 영화가 또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그걸 보고 다 이러면서 봤어. 와, 디즈니 영화 딱 두 편 운 영화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아무튼. 그러니까 그 어린이 영화라고 겨냥은 했지만 어른들도 다 좋아하는, 그지? 그런 영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자, 디스 명사로 앞에 있는 내용 받았으니까 어린이를 겨냥한 영화가, 그 청중에 있어서 여러 넘나든 크로스오버가 있었다라는 이 현상이 갈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응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하는 건 대립구조를 얘기하고 상응한다라는 건 일치를 얘기하고, 오케이? 상응하다. 뭐와? 더 넓은 국제적인 어떤 포용. 뭐에? 전치사 of 나왔으니까 명사가 필요한 자리죠. What is가 맞겠죠. What is seemingly children's culture? 보기에는 어린이들 문화인 것에 대한 전 광범위한 국제적인 어떤 포용 같은 것들과 서로 일치하는 거죠. 그죠? among 어디 사이에서? 청중들. 다양한 나이대 그 청중들 사이에서의 어린이 문화, 보기에는 어린이 문화인 것에 대한 그런 전 국제적인 어떤 수용, 포용 같은 것들과
이 현상이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잘리네. 그래서 여태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했어? 여태까지 어린이만을 겨냥해서 만든 영화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다양한 나이대, 모든 나이대의 어른들 다 수용, 포용할 수 있는 문화가 된다. 그러면 옛날에 대한 선입견이란 말을 하겠다는 건 지금까지 한 얘기에 대한 반대적 속성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에 대한 수식어가 들어가거든. 설명이 들어가. 그럼 이 수식어에 대한 설명의 내용은 지금까지 한 얘기에 대한 반대적 얘기가 들어가야 될 거야. 그러니까 어휘 잘 챙겨 두셔야 돼. 오래된 선입견이 있어. 그 선입견이 뭐냐면 that 아이들이 완전한 문장 realm이라고 읽습니다. 영역. 아이들 영화는 일부 다른 영역이야. 즉 분리되어 있는 거 말이야. 분리되어 있으면서 뭐와 영원히 하위 그룹인 뭐와 좀 더 legitimate cinema for adults 어른들을 위한 좀 더 legitimate 진정한 어떤 영화, 그치? 좀 더 진정한 영화와는 거리가 먼 그냥 어린 영화는 다른 영화야 라는 그런 오래된 인식은 어떻게 된다? 본동사가 필요한 자리죠. prejudice가 주어니까 복수 안 되고 being은 본동사 안 되니까 is가 되셔야 될 거고 is not supported 지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by the realities of consumption 이 소비에 대한 어떤 현실에 의해서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린 영화는 어른 영화들이랑 달라. 아예 저건 하위 그룹 애들이나 보는 영화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래된 선입견은 지지받지 못할 거라고. 현재 소비 현실에 의해서 말이야.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이들 영화는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 아이들 영화는 다시 무슨 영화? 모든 나이대 소비자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영화. 그치? 아이들 영화는 바로 뭐다? 중심에 있다. 현 시대에 편향된 대중문화에 대중문화의 현시대 대중문화에 어디에 있다? 센터에 있다. 하트는 센터의 의미입니다. 중심에 있는 문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은 지지받지 못한다까지. 오늘도 6쯤 고생 많으셨습니다.